삼육대학교 인문 파이널 1차 풀이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삼육대는 좀 특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일단은 이 친구들이 문법이 전범위가 들어간다는 거 기억해 주셔야겠고요. 국어 9문제, 수학 6문제, 문과계열이죠. 일단 기본적인 문제가 씌어야 되는 해석이 암기식으로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근데 본문 내용에 빈칸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문학은 유사정답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요. 오케이. 그런데 문학은 정확한 답만 인정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그 단어만 써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우리 신경 써줄게요. 자, 그래서 우리 1번부터 확인합니다. 자, 바이오 연료는 바이오매스부터 생산 연료는 길고 느린 자연적 바이오 연료 기억나시죠? 수특에 있었던 지문입니다. 그래서 미세주를 사용하는 미세주를 바이오 디젤의 원천으로 삼는 연구가 한창 진행 중이다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거쳐야 될 단계로 균주 선택, 배양, 수학, 지질 축축, 바이오 디젤 전환이에요.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약술의 비문학은 바뀌지 않아요. 본문 그대로입니다. 시간 날 때마다 EBS를 계속 반복해 주셔야겠고요. 그리고 비문학 핵심 두 가지입니다. 정의와 분류예요. 정의와 분류. 지금 여기 정의되어 있는 내용 나와 있죠? 근데 여기 부분 분류가 중요한 이유가, 자, 분류를 보시게 되면 맨 처음에 균주 선택에 대한 내용 이야기 나옵니다. 그쵸? 그 다음에 배양 나와 있고요. 그 다음 단락은 수학이고요. 그럼 그 다음 단락은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지질 추출. 그럼 마지막으로 뭐가 나오는 거야? 바이오 디젤 전환이라는 순서가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뭐가 있지를 먼저 체크가 빠르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 거고, 가장 이상적인 거 보자마자 오케이 바이오는 알지 하고 바로 넘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자, 1번에 윗글에 드러나는 미세주를 바이오 디젤의 원천으로 삼는 연구에 발생할 수 있는 분리된 지방산 메틸 에스테르가 누적되면 염기 촉매와 비누와 자극을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나와요. 이렇게 생산된 바이오 디젤과 부산물의 분리를 어렵게 한다는 문제점 해결 방안을 본문에 찾아 20자 이내로 쓰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디 나와 있냐? 아, 여기 나와 있네요. 그러나 분리된 지방산 메틸 에스테르가 누적이 되면 비누와 반응을 일으켜서 생산 바이오 디젤과 부산물의 분리를 어렵게 하는 문제점을 발생할 수 있다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바로 극복하기 바로 나와 있죠. 고체사 염기성 촉매를 이용하자는 노력. 자, 아까도 얘기했죠? 3대는 뭐라고요? 비문하고 유사정답 인정이 된단 말이야. 이 얘기는 뭐냐? 서술하라고 얘기를 했을 때요, 비슷한 단어 핵심어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서 들어 핵심어 우리 일단 고체상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염기성 촉매가 들어가야겠고요. 그 다음에 이용하는 노력, 요 단어가 들어가면 다 맞게 되겠지요. 정확하면 요거 그대로 써주셔도 되는 거예요. 노력이 해결 방안을 노력해야 된다 또는 이용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에 A에서 C의 공통점에 대해서 찾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구별하는 방법을 찾아줘야 되고요. A의 에너전과 B의 에너전을 찾으라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디, 아까 배양 어디 있었어? 여기만 나와 있잖아. 여기만 자세히 보면 되죠. 일단 얘네는 미세조류의 에너지 공급해 바이오매스를 생산한다. 요게 이제 A의 답이 되겠죠. 기억의 답. 배양은 에너지원에 따라 이게 B가 되는 거고, 타기 자가 영양, 타가 영양, 혼합 영양으로 나눠준 다음에, 자, 자가용 배양은 광합성 에너지로 빛을 사용한다 나와 있고요. 타가 영양 배양은 유기탄소를 에너지로 활용한다 나와 있지요. 이미 답은 두 번째 단락에 다 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A는 뭐라고요? 미세조류의 에너지를 부과하여. 그렇죠. 여기는 미세조류의 에너지를 공급하여 바이오매스를 생산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B는 니은은 무엇이 때문에 에너지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디귿엔 빛, 그 다음에 D는 유기탄소 이야기할 수 있어야겠지요. 자, 3번, 4번, 5번 관동별곡입니다. 수능 완성에 듣는 작품이고요. 다시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EBS는 암기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본문을 다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최소한 이 작품 뭐가 있었지 탕탕탕 튀어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쭉 관동별곡 아름다운 작품 제시되어 있어요. A의 비장미가 드러났답니다. 비장미가 뭘 이야기하느냐?
있어야 할 것이 있는 것에 의해 실현되지 못하면서 느껴지는 미의식이에요. 이루어져야 할 이상이 현실의 상황에 부딪혀 실현되지 못하는 관점에서 자, 내가 원하는 것이 실현되지 못하는 과정에 생기는 슬픔과 고통과 절망 등의 감정과 함께 일어나는 아름다움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로 이상과 현실의 갈등을 다루는 문학자 앞에서 나타난다고 나와 있고요. 삶의 모순과 갈등을 거부하고 승과 이상한 이념을 추구하는 적극성에서 비장미가 느껴지기도 하고 현실의 벽에 부딪혀 소망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 좌절하는 상황에서 비장미가 느껴지기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랬을 때 자, A에서 볼게요. 비장미. 자, 진주관산 죽서류에 50천 날인 물이 태백산 그림자를 동해로 담아가니 차라리 한강 임금이 사는 곳이죠. 임금에 대한 그리움, 연곤지정 이야기할 수 있어야겠고요. 왕정은 유한하고 풍경은 못쓸매니 유의도 하도 하시자 객수도 들 데 없다. 왕이 정해준 일정한 한계가 있어요. 근데 나는 더 놀고 싶어. 풍경이 지겹지 않대. 이게 뭐야? 내가 보는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의 갈등이 되는 거죠. 아, 반대로 섞어 미안. 이게 현실이고요. 여기가 이제 이상이 되어야겠죠. 유의도 놀기도 하도 하시자 할 거는 많은데 생각도 많고 객수 나그네시로 둘 데 없다. 포기한다는 얘기죠. 나 안 가. 왕정 때문에 안 가. 포기. 여기가 이제 우리가 말하는 비장미가 드러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의 정답은 어떻게 되느냐? 왕정 이까지야 어절이기 때문에 조사까지 써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없다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밑줄친 시어와 이미지가 가장 통하는 걸 찾으라 되어 있는데 3,6대는 시어에 대한 해석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된다 보셔야 돼요. 자주 출제가 된다 보다는 나온다 보셔야 되는 건데 밑줄친 시어와 이미지가 서로 통하는 시어를 시에서 찾으라 되어 있어요. 자, 동산에 달이 나고 북극의 별, 달과 별, 왕을 상징해주는 말이 되겠습니다. 니미신과 반기의 눈물이 절로 난다. 청광을 띄어서요 봉황리에 붙이게 한 다음에 누이에 걸어두고 파랑 세상을 다 비춰 심상국을 점락같이 맹글겠다고 얘기해 줍니다. 자, 심상국을 만들겠다라는 이야기, 백성에 대한 연민과 애민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 근데 무엇을 통해? 이 청광을 통해. 그럼 청광은 뭐냐? 백성에 대한 사랑과 그쵸? 그 다음에 선정을 이야기한다 볼 수 있어야겠지. 그리고 그것을 C에서 찾으래. C. 자, 저무더 밤이 들어 풍랑이 조용하거늘 부상지척의 명어를 밝은 달을 기다리니 서간천장에 배는 듯 숨는구나. 주렁을 고쳐갖고 어깨를 다시 쓰며 계명성이 돋도록 고쳐 앉아 다시 앉아 바라보니 백년아 같은 말이에요. 이번의 답은 명월뿐만이 아니라 백년을 같이 이야기합니다. 자, 이리 좋은 세상 보내신 고 남에게 다 보낸다. 그렇죠. 명월을 백년의 편이 이것을 보내겠대요. 청광처럼 보내셔서 뉘아주 가득 부어 달에게 물은 말, 달릴까? 이리 좋은 세계 남에게 다 보이고죠. 이 명호를 통해서 백년을 통해서 세상을 밝히고 싶다라는 백성에 대한 애민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해됐니? 그래서 여기 정답이 뭐가 되느냐? 명월이 되지만 같은 말로 백년아 기억할 수 있어야겠지요. 자, B에서 파도를 상징하는 시어를 모두 찾으래요. 이건 문제를 좀 바꿨어요. 같은 의미를 찾아도 너무 난이도 높아지기 때문에 이것만 찾아봤는데 이거는 암기가 필요합니다. 망향정에 올랐다고 합니다. 바다 밖은 하늘이 하늘 밖은 무엇이냐 가등도 않고 고래가 누가 놀래깐데 어지러 구는 뒤고 은산을 걷어내어 육합에 나리는 듯 5월 정철에 백설은 무슨 일이냐라고 이야기하죠. 바다를 갔는데 이렇게 잔잔하게 아니라 이렇게 꿀렁꿀렁합니다. 이게 뭐야? 파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근데 파도 이렇게 확 친단 말이야. 여기 거품들이 있죠? 여기를 이제 은산에 비유하고 파도가 빠지고 나는데 거품이 막 이렇게 생겼어. 이걸 이제 백설에 비유하는 거죠. 이거는 솔직히 암기적인 부분이라 그렇죠? 찾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지만 만약에 모르는데 찾았다 당신은 천재고요. 그래서 외웠다 그러면 땡큐 이렇게 할 수 있어야겠죠. 자, 다시 여기는 뭐가 들어간다? 고래, 은산, 그 다음에 백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6번 문제 보시면 수갑과 수갑과 날개 또는 수갑이군요. 네, 자 여기서 문제 한번 볼게요. 맨 처음에
자, 윗그리는 과제 보기의 시가 떠올랐습니다. 가와 관련하여 연상한 내용이야. 가를 봤더니 자기 한 사람 불참, 나름의 저항이에요. 아무렇지도 않게 체육대회 개회식을 진행될 수 있다는 사실이 민도식을 무척 화나면서도 그지없이 외롭게 만들었다. 자, 정문으로 들어서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되돌아서지도 못하는 모습. 쉽게 말하면 저항했지만 결과적으로 좌절된 심정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겠죠. 자, 새들도 새살 들어보겠습니다. 영화가 직접 우리는 일제히로 애국가를 경청한대요. 거짓말. 반어법이죠. 삼천리를 항상 거짓말. 반어법 이야기합니다. 울쑥대 일저 군을 이루며 갈대에서 이룩하신 세대들이 끼룩대면서 길끌대면서 1열, 2열, 3열 왜 굳이 군사 정권을 비유하기 위해서 표현한 단어가 되겠고요. 세상을 이 세상 떼어매고 이 세상 뭐 어디론가 날아간다. 우리들도 우리끼리 낄낄대고 깔쭉대면서 우리의 대열을 이루며 한 세상 떼어매고 이 세상 뭐 어디론가 날아갔으면 하는데 대한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전하세로 각기 자리에 앉는다, 주저앉는다. 그렇죠. 포기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정답은 각기 주저앉는다 라고 써주셔야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우리 7번 문제 볼까요? 학생의 초고가 나와 있고요. 자, 환경을 보호하는 일이 병행되어야 조사 전문가들의 최근에 주목한 초대형 문제, 재난의 문제 유형을 이야기하라 나와 있습니다. 자, 재난이 뚜렷한 징계를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문가들은 급증한 초대형 재난 중 상당수가 나와 있네요. 지구온난화 등에 따른 결과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8번에 보완하고자 할 때 추가할 내용이 들어갈 단락이야. 기억, 각국의 정부나 개별 국제기구 단위 기존 방식으로는 초대형 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힘들다는 내용을 추가할 단락을 찾아보래요. 자, 기존 방식인데 새로운 방식이 필요하다는 내용 가부터 볼까? 쭉 이해합니다. 인류적 생존을 얼마나 생각하기 위한 점 보여준다. 국가를 초월한 글로벌 협력을 통해로 나와 있죠. 그렇죠. 아, 힘드니까 글로벌 초월이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가는 기억은 가해. 자, 우리나라도 튀르키시에 지원활동을 펼쳤다. 다른 나라가 펼친 걸 찾아주면 되는 거잖아. 그럼 달을 보시면 지진에 여러 일본 측에 보내준 귀국구조 나와 있잖아. 스웨덴, 핀란드 또 우리도 보냈는데 나올 수 있어야겠죠. 그렇다면 여기 뭐가 나와야 돼? 다 나올 수 있어야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우리 362 자랑하는 문법 문제입니다. 자, 먼저 피동을 사동으로 바꾸고 사동 바꾸래요. 자, 고양이가 상호를 물었다. 주어, 목적어, 서술어가 되겠습니다. 피동은 당하는 거죠. 자, 당하는 것은 두 개. 첫 번째, 이히, 리, 기가 되거나 두 번째, 모모하게 되다가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바꿔볼까요? 고양이가 상호를 물어서 물린 건 상호잖아. 그렇다면 상호가 고양이에게 물었다가 아니라 물리었다. 줄여서 물렸다. 부사어가 주어 됐고요. 주어가 다시 목적어가 주어가 되고요. 주어가 부사어가 됩니다. 서술어에는 선어머럼이 리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지요. 오케이. 자, 두 번째입니다. 동생의 편지를 쓴다가 있어요. 세상 좋아졌죠? 슥슥 좋아져요. 자, 사동이 된다는 건 시키는 거야. 방법은 이히, 리기, 우구, 추가 들어가거나 또는 모모하게 시키는 거니까 어떻게 되겠어? 모모하게 하다가 나올 수 있어야겠죠? 자, 동생의 편지를 쓴다야. 누가 시켜야 돼? 동생에게 편지 쓰라고. 그럼 제일 중요한 게 엄마겠죠. 내가 시키면 안 됐죠. 엄마가 동생에게 편지를 쓰게 한다. 개한다. 니은다 들어가야죠. 그러면 어떻게 돼? 주어가 부사, 목적어 그대로 서술어에 뭐뭐하게 하다가 붙어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자, 일단 우리 3,6대 친구들은요, 문법 좀 신경 쓰셔야 돼요. 전범이기 때문에 어렵진 않겠죠. 이 정도 쉬운 난이도의 문제가 다양하게 나올 수 있어요. 문제는 한 문제일지라도 범위가 다양하다는 거 시간 날 때 꼭 확인해 주셔야겠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